이번 이 정상회담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한미 관계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미 관계. 그래서 이 지금 한국은 단계적 로드맵 그로 추진하겠다는데 그건 뭐 우리 다 알다시피 미국이 그 지난 25년 동안 한 거고 그 북한한테 시간만 주는 거고 이거 그동안에 그만큼 사기를 당했으면 됐지 뭐 계속해서 또 하냐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연히 한미 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국 정부는 또 막 여론을 동원해서 이 미국이 우리가 통일하려는데 그걸 자꾸 막으려고 그런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이 뭐 이런저런 그 대화 방식을 거론을 하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또 육자회담으로 가자 그러는데 육자회담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재미를 본 거예요. 그 평양에다가 그 강대국 이 순회들을 전부 모아놓고 거기서 얼마나 품을 잡았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북한을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얘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무슨 모든 지원을 지가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른 사람한테 다 분담을 시킨 거예요. 아마 한국이 가장 큰 짐을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가면은 이 중국만 좋은 일이 또 아니냐. 또 이 북한 핵 문제 하려면은 중국 없이는 안 된다. 반환권만 강화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될 것이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뭐 몇 번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중국의 부상,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파워 프로젝션, 특히 그 대양 진출 의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지금 인도 태평양 뭐 구상 거기다 이제 한미일 공조 제재 강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중국을 너무 쪼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미국과 중국은 이 지역의 스테이터스 코어 파워들이에요. 그거에 챌린지를 한 게 사실 중국입니다. 저절로 챌린지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부상, 이 화평 굴기, 도강 양회,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저절로 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군사력도 저절로 강해진 거고, 또 강해진 군사력은 자동적으로 또 이렇게 확대해서 이제 팽창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이 지금 하는 거지, 미국이 지금 중국을 챌린지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은 이제 또 지금 한미일 지금 아까 지금 미국의 지금 동아시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그 인도 태평양 구상하고 한미일 공동 협력체 강화라고 하는 전략에 크게 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 지금 특히 지금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외교 안보를 사실 담당했어요. 그래서 외교 안보는 사실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끄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 안보는 꼭 그렇지 않아요. 국방 안보는 항상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가 안 될 경우에 국방 안보를 하는 거니까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니까 저는 항상 그 똑같은 안보를 하면서도 국방 안보하는 사람하고 외교 안보하는 사람은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상호 협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다 외교 안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낙관적인 데서 그 어떤 이 찬스가 있으면은 그거를 비집고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우리는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국방 안보는 이런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외교 안보는 빈틈을 파고 들어가는 거고 국방 안보는 빈틈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둘이 다 합쳐져서 지금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점에 관해서 이제 제가 좀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저는
오퍼튜니티가 또 있느냐 하는 측면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남북한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이 중미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 한국 전쟁에서부터 사실 비롯되는 건데 물론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되는 거긴 하지만 이 한국 전쟁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이 남북 간의 그 내전 같이 보이지만 곧 유엔의 개입으로 국제전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의 개입으로 미중 전쟁으로 되다가 그게 중간에 그 중간에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전쟁의 맨 마지막 단계가 미중 전쟁을 하다가 간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해결하려면 미중 간에 일단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엔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남북이 하는 그 역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하는 게 제 평소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전쟁 그 전에 제가 또 연구를 좀 해보니까 중국의 의도가 뭔가 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김구 선생 그 우리 청일전쟁으로 우리가 독립한 건 아실 거예요, 그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그 시모노세키 조약의 1조가 이 조선의 독립국임을 청은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조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이 한국 이 조선의 정부가 그 외교 통상 조약을 맺자, 우호 통상 조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는 외교권이 없으니 북경 가서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다가 그 청일 전쟁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된 다음에 이제 한국이 독립을 하고 중국으로부터 그 중국으로 독립을 하면서 이제 그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조선을. 그다음에 고종도 이제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국하고 이제 수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뭐 100주년 기념 우리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바로 외국과 이제 정식으로 수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그거는 따지고 보면 청일전쟁의 결과예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전후 처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얄타회담에서 이 장개석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후 처리는 청일전쟁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조선은 중국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승만 당시에 이제 이승만 박사의 하고 윌슨 대통령하고의 그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 로비로 이제 그것이 지금 거기서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일전쟁까지는 안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모택동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한국 전쟁을 할 때 보면은 미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전쟁을 하려면은 한반도에서 한다라는 연설을 하면서 지금 중국이 천하 통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땅, 이게 지금 이제 장개석을 몰아낸 게 따지고 보면 중공군과 장개석 모택동인데 거의 그 3분하고 있던 중국을 둘이서 힘을 합쳐서 하나를 내쫓은 거예요, 장개석을. 그리고 이 모택동은 그 큰 공을 세운 이 만주군대를 한국전에서 다 거의 다 죽여버리다시피 한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개석 군대 중에서 항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전부 한국전에서 다 소모를 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공포로의 대부분은 그 중공군이에요, 중공군. 그 사람들 다 대만으로 갔는데, 그 대만으로 가서 이제 변절자라고 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과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컨센트레이션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용미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잘 협력을 해서 중국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얘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은 원래 스테이터스 코어 파워이기 때문에 한국 통일을 둘 다
이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테이터스코어를 거기에 대한 챌린지를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근데 중국이 이왕자 저렇게 나왔으니 아마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국 통일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것은 중국의 지금 한국 통일 전략, 중국식 한국 통일 전략이 지금 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뭐 미국식 그 한국 통일 전략 비슷한데, 미국이 워낙에 스테이터스코어이기 때문에 그게 거의 그냥 우리가 혼자서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당사자인 중국이 지금 스테이터스코어를 깨고 여기를 나오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따지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한국은. 대한민국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공산권 붕괴 당시에 서방 진영, 자유세계 진영과의 전체적인 이 지원 협력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난 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중국에서부터 지금 시작되는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거를 막아내는 힘은 바로 전 세계적인 국제 여론과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동맹관계 이런 것을 총동원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스타팅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럽의 선례들을 몇 가지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여기서 그냥 마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